입술 소리를 내어보자. 입 모양을 정확하게 큰 소리로 자신있게 마이크음으로 바바비비브브브.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스피치 연구소입니다. 대중공포와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무대공포, 마이크 공포, 대중긴장, 대중공포, 발표 불안증, 이런 사회적 공포들은 한방에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습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서 장기적으로 방어하는 방법과 공격하는 그런 공격력을 기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내가 이 대중공포로부터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열심히 훈련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방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대중공포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공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방어하는 능력을 길러서 즉각적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육체적 방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방어력을 기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호흡을 통한 방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공포를 느낄 때 하는 호흡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거칠게 숨을 쉬는 호흡을 하게 되겠죠. 거친 숨은 어깨가 올라가면서 들썩이는 이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심장박동도 같이 빨라지는 증상을 겪는다고 했는데 이런 증상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런 호흡을 패천호흡이라고 하는데 흉식호흡과는 다른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천호흡은 우리 몸속에 가로로 놓여 있는 이 횡격막을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들어마신 공기가 폐가 확장되면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어깨를 밀어 올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폐 안쪽에 있는 심장에도 무리를 주겠죠. 폐가 확장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폐와 심장이 같이 압력을 받아서 호흡은 거칠어지고 심장박동은 더 빨라지는 이런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천호흡이 결코 나쁜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강도가 칼을 들이댔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 몸은 긴장을 하게 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은 거칠어지고 심장박동도 빨라집니다. 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적인 생리적 반응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100m를 열심히 달렸을 때 거친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호흡법이라는 것이죠. 그때 100m를 열심히 달리고 나서 안정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한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올바르지 않은 그런 호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대중 앞에 섰을 때 그때는 그 상황은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의식은 긴장하게 되고 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발휘하면서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된 위기 대처 능력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이라는 호흡법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이 효과가 좋습니다. 복식호흡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아랫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호흡을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깨가 올라간다든지 흉식호흡이 아니라 아랫배가 움직이는 호흡법을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호흡을 아랫배가 볼록해지는 호흡법이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복식호흡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꼭 배워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식호흡은 우리 몸속에 있는 횡격막을
폐가 확장되면서 횡격막을 밀어내면서 폐의 공간이 위로 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확장되도록 만드는 호흡법입니다. 이때 횡격막이 폐가 커지면서 확장되면 횡격막이 아래로 밀리면서 몸속에 있는 내장기관들이 어떻습니까? 등뼈로는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아랫배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폐의 압력으로 횡격막의 압력으로 내장기관이 밀려 나올 때 그때 배가 볼록해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을 복식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림을 보면서 복식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랫배가 볼록해지는 복식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의 움직임이 없도록 하고 아랫배를 내밀면서 횡격막을 움직이는 호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으시겠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누구나 100% 횡격막 호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처음 시작하실 때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마음속으로 1부터 5까지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공기를 코로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공기를 코로 다시 천천히 코로 내뱉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연습을 10회 정도 하신 후에 이제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신 공기를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다시 반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하십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선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연습이 끝난 후에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기 10회 정도 하셨다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연습을 10회 정도 하시는데요. 최종적으로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아랫배가 들쑥날쑥 하면서 이 호흡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바로 복식 호흡을 통한 방어력을 기르는 첫 번째 훈련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육체적 방어 훈련 방법으로는 시선 처리 훈련이 있습니다. 시선 처리. 한두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기가 어려운데 수백 명의 대중 앞에서 말을 할 때 그 시선들이 나에게 집중될 때 그 기세에 눌려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선 공포라고 합니다. 이런 시선 공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공포입니다. 본인은 의식적으로 청중을 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중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자신이 한 스피치 동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큰 실망들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시선 처리 훈련은 본인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청중을 향해서 시선을 향하고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시선 처리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선 처리 훈련 방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중 앞에서 시선 처리하는 방법과 대화를 할 때 시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중 앞에서 시선 처리 훈련하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을 향한 시선 처리 방법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차원이 높은 시선 처리 방법은 스피치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벽을 향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한번 서 보십시오. 벽 전체를 3등분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때 3등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발표하는 나는 서 있지만 청중은 앉아 있다는 가정하에 그 3등분의 기준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등분을 했다면 그 3등분을 한 눈높이에 작은 눈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 넣으십시오. 즉 벽을 향해 서시고 벽을 3등분 했다면 청중을 3등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등분된 청중을 눈높이에 맞는 원을, 조그만 원을 그 3등분에 각각 하나씩 원을 다시 그림을 그려 넣는 겁니다. 이제 그 원을 보셨다면, 자, 지금부터 40초 동안 원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실 텐데요. 가운데 원을 바라보는 시간은 50%, 즉 20초 정도 바라보시는 거고, 좌측은 각각 25%씩 해서 10초, 10초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시작을 하실 때 가운데 원을 바라보시면서 10초간 그대로 아무 말 말씀하지 마시고 작은 원만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10초가 끝났으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시선을 돌려서 10초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좌측을 보셨으면 우측에 있는 원을 향해서 10초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남은 10초는 다시 가운데를 향해서 10초간 바라보는 훈련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시선 처리 훈련 두 번째 방법으로 대화나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시선을 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 언저리를 같이 바라보는 것을 시선 처리의 기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먼저 공적인 대화를 할 때 시선 처리 방법은 바로 눈을 중심으로 이마까지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눈과 이마까지의 삼각형을 바라보는 부분이 바로 공적인 시선 처리 방법입니다.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이마까지 함께 바라보는 시선 처리. 자, 이어서 친근한 대화를 할 때 또는 친근한 관계를 맺고 싶을 때 하는 시선 처리 방법은 눈을 중심으로 역삼각형으로 아래턱까지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사교적인 시선 처리 방법은, 자, 이 길이를 좀 더 늘려볼까요? 눈으로부터 역삼각형으로 목덜미까지 넓게, 좀 더 넓게 바라보는 방법. 이것이 친근한 시선을 넘은 아주 사교적인 시선 처리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공적인 관계에서는 눈을 중심으로 이마까지 바라보는 방법, 친근한 시선은 눈을 통해서 아래턱까지 바라보는 방법, 아주 사교적인 관계가 필요할 때는 눈을 중심으로 목덜미까지 바라보는 시선 처리 훈련을 꾸준하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우리의 의식이 눈을 보는 것을 불편해해도 무의식이 저절로 시선 처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시선 처리가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까지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육체적 방어 훈련의 마지막으로 얼굴 표정 훈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중 앞에 섰을 때 여유가 생겨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 저절로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 서면 긴장하기 마련인데 여유 있는 미소를 짓기는 사실 힘들고 그 미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미소 근육을 만드는 방법과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소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미소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명되었던 부분들이 이 꼬리 끝을 올리는 훈련이었습니다. 즉
집게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입 끝에 대고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손끝으로 위로 올리면 미소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네,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얼굴 근육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항상 미소를 짓고 다니는 분들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미소 근육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중 앞에 섰을 때 미소를 짓고 싶은데 미소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전혀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최소한 미소 근육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손끝을 입꼬리해야 되고 계속해서 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탤런트들 중에서 이 미소 근육이 가장 잘 만들어진 분으로 저는 탤런트 최시라 씨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마 인터넷상에 최시라 씨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미소 근육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이분만큼 예쁜 미소 근육을 갖고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최시라 씨 사진을 한번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똑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되는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미소 근육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소 근육을 만드셨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미소 근육을 대중 앞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즉 자연스러운 미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할 텐데요. 이렇게 자연적인 미소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조셉 케네디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조셉 케네디도 정치가이면서 기업가였는데 무엇보다 유명한 것은 이분이 협상의 대가였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협상에 나가도 이 조셉 케네디만 나가면 아주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대가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하루는 기자들이 이 조셉 케네디에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이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셉 케네디가 그 비밀은 바로 미소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죠. 아니,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그런 협상을 할 때는 긴장도 되고 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미소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셉 케네디가 대답하기를 저는 빨간 내복을 상상합니다. 상대방이 빨간 내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젖어서 못 오게 미소가 짓고 웃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하고 허물 없이 바로 가까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머, 위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빨간 내복을 상대방이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면 빨간 내복을 상상하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처럼 순간적으로 미소 짓게 하는 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셉 케네디는 빨간 내복을 상상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즐거워지는 상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즉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진다. 또는 유명한 개그맨들의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표정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상상하시면서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입꼬리와 그 미소가 자연스러운 그런 웃음이 뭡니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상상을 했을 때 같이 어우러졌을 때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긴장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것이 대중공포로부터 육체적 방어를 하는 그런 훈련 방법의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배웠던 육체적 방어 훈련 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선 처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 벽을 3등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 3등분에 동그란 원을 저희들이 그렸습니다만은 이 원 대신에 가운데는 최시라 씨의 미소진 사진, 왼쪽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진, 오른쪽에는 가장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진, 이 세 개를 동그란 원에 붙여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즉,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랫배에 힘을 저장하고 가운데 사진을 보면서 1, 2, 3, 4, 5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세고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힘을 저장하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서 1, 2, 3, 4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세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에 기운을 저장한 상태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1, 2, 3, 4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세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가운데 최시라 씨 미소진 사진을 보시고 똑같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1, 2, 3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세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신다면 시선 처리 훈련과 복식 호흡과 표정 훈련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육체적 방어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심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육체적 방어 훈련은 우리가 미리 방어력을 기르는 훈련이었듯이 심리적 방어 훈련도 미리 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어떤 심리적인 방어 훈련이 있는지 상세하게 다음 강의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 소리를 내어보자 입모